파동이라고 하죠. 심플 하모닉 웨이브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파동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렇게 쓰고서 진폭 요건 알고, 요게 역시 사인 안에 있으니까 위상이죠. 위상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뭐냐면 진동인 경우에는 저게 시간만의 함수였으니까 우리 변위를 시간의 함수로 쓰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이제 변수가 두 개 있으면 헷갈린다 이거예요. 두 개 있으면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하나씩 보면 되죠. 다시 말하면 x가 고정돼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파동이 진행되는 수면에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 점에서 파동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냐, x는 어느 주어진 원점에서부터 수평 거리,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 파동이니까 y는 그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변이라고 하면, x가 예를 들어서 0 이렇게 0이라고 나오면 원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ym 사인 오메가 t죠. 그래서 그게 여기다 그린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건데? 이거죠.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이걸 보면은 이거는 사인 오메가 t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로 진동 운동이죠. 한 점에서는 단순 조화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 점에서부터 다시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변이에 있을 때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을 주기. 그 다음에 이 주기는 여기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 각진동수랑 이런 관계가 있는 걸 알고, 진동수는 요거를 2파이로 나눈 거. 다음과 같은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 다음과 같이 봐서 x가 0인 곳에서는 바로 단순 조화 운동을 하더라. 좋았어. 그러면 우리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t를 0으로 놓으면, t를 0으로 놨다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파동이 전 공간에서 이렇게 막 진동을 하면서 퍼져나가는데 사진을 딱 찍었다. 사진을 딱 찍으면 한 순간에 시간은 고정돼 있고 그때 공간에 어떻게 퍼져 있느냐 하는 걸 본 게 이게 0. 그때 시간이 0이라고 하면 그럼 sin kx죠. sin k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것도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데 여기 이 진동은 시간에, x축이 시간에 대한 진동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간에 대해서 규칙적인 진동을 하죠. 공간에 대해서, 여기 시간에 대해서 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시작해서 다시 똑같은 변이를 가지게 되는 위치까지 오는데 요 최소한의 거리, 요거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그래서 우리 흔히 그리스 문자로 람다라고 써요. 파장. 근데 우리 보는 것처럼 저렇게 생기면은 sin kx랑 하나 더 지나갔으면은 kx 플러스 람다인 곳에서 같으니까 이거는 sin kx 플러스 k 람다 아니에요? 그러면 k 람다가 sin 함수가 주기가 2파이니까 이게 최소면 이게 2파이면 되죠. 그래서 k 곱하기 람다는 2파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k는, 여기 나타나는 k는 2파이를 람다로 나누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여기 나타나는 오메가는 각진도, angular frequency. 여기는 angular wave number. 그래서 요거는 2파이를 람다로 나누는. 그래서 우리 요거는 각 파동수, 각 진동수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양이죠. 이건 물론 파동을 기술하는 형태의 상수지, 이 파동이 물결파냐, 밧줄을 당겨서 하는 거냐, 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건 이제 다 있죠.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타나는 파동이 항상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예쁘다는 건 주관적이지. 어쨌든 이렇게 생겼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파동이라는 게 제멋대로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멋대로 생기는 파동도 기본적인 이런 사인 함수의 파동을 이해하면 그런 복잡한 파동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 쉽게 이동할 수 있냐면 조금 이따 보는 파동의 가장 큰 특성인 중첩, 슈퍼포지션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몇 개 슬라이드 뒤에서 보고.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속도가 얼마가 되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구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점에서 매질이 진동할 때 진동하는 속도가 있죠. 그거 말고 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가는 속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파동이 진행해 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t가 0일 때 이렇게 파동이 예쁜 사인 함수였다고 쳐봅시다. 공간에서 t가 0일 때 사진을 딱 찍었어. 그 다음에 t가 델타 t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진을 딱 찍었어. 그랬더니 이만큼 노란색인 곳으로 이렇게 갔더라 이거예요. 그 사이를 델타 x라고 해. 델타 t 동안 델타 x 가면 이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눠주면 파동의 이동 속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우리 파동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요점이어도 좋지만 내가 꼭 맨 꼭대기를 정했지만 그거 말고 그게 해당되는 점 여기면은 요거에 대응되는 점 요거면 요거에 대응되는 점을 보면 요 값이랑 이동했을 때 요거의 변이 값이 똑같죠. 변이 값이 똑같다는 거는 여기서 요 값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요 값이 같은데 t도 델타 t만큼 변했고 x도 델타 x만큼 변했어. 그래도 똑같으려면 요 안에 있는 게 같으면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 안에 있는 위상이 일정한 요거를 쭉 따라간다는 거는 요 위상값이 일정한 곳을 쭉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일정하면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K랑 오메가는 상수니까 K, dx dt 마이너스 오메가는 0. 여기 dx,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속도죠. 속도는 오메가를 K로 나눈 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동이 이렇게 주어지면 오메가를 K로 나누면 돼. 그래서 우리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ym sin 이게 kx 오메가를 뭘로 쓰면 kvt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ym sin k x-vt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k와 오메가를 주면 파동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동 속도가 물론 좀 있으면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뭐냐면 이거는 위상이 일정하는 걸 가기 때문에 속도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거를 위상속도라고 불러요. 위상속도 써야지. 여기 안 써있네. 위상속도. 왜냐하면 이거를 구한 게 사인 파동의 위상에서 나왔으니까 영어로 위상이 페이스고 속도가 velocity죠. 같이 주어져. 그래서 우리 요식 좋았어. 근데 오메가가 뭐라 그랬더라? 오메가가 2파이 2파이를 t로 나눈 건가? k는 조그맣게 했는데 k는 2파이를 람다로 나눈 건데 그거 역수니까 람다. 그래서 2파이가 없어지고 람다분의 t. 근데 t분의 1이 진동수니까 속도는 람다랑 파장 람다랑 진동수 f는 요 식에는 없죠. 요 식엔 k와 오메가가 있지만 k와 오메가로 람다와 f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외워둬야 되는 식인데 뭐 외워둬야 된다고 하지만 쉬워. 어떻게 쉽냐면 한 파장, 람다가 한 파장이죠. 한 파장을 1초에 F라는 게 1초에 F번 진동하는 거죠. 파장 람다짜리가 F번 진동해서 가면 단위 시간당 간 거리가 람다 곱하기 F죠. 그래서 우리 쉽게 요거는 우리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뜬금없이 자, 요게 파동의 식이야. 사인 뭐 그냥 사인 하나 있다고 치지 뭐 라고 했지만 사실
파동의 식은 꼭 이렇게 되진 않아도 우리 임의의 함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파동이 x와 예를 들어서 임의의 점 x에서 시간 t에서 그 점의 변이가 얼마냐? 그럼 일반적으로 fxt 함수인데 변수가 두 개야. xt라고 쓸 수 있지만 x와 t에 대해서 임의의 x와 t의 임의의 의존성을 가지면은 그걸 파동이라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파동은 x와 t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태. 다시 말하면 f kx-오메가-t 혹은 이걸 다시 쓰면 x-vt 이 형태로만 x와 t가 제멋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x가 나타나면 반드시 x-vt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런 게 뭐가 있죠? 예를 들면 x-vt의 제곱 혹은 이것분의 1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동의 형태예요. 저거는 전부 다 위상속도가 v로 주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x제곱 b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건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동은 항상 이렇게 주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주어진 경우, 근데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x-vt, x가 주어지면 항상 x-vt의 결합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 조금 아까 여기서 분석했듯이 오른쪽으로 속도 v로 움직이는 위상속도를 가지는 파동이에요. 그럼 왼쪽으로 v, 마이너스 v로 되려면 어떻게 될까? v 대신에 마이너스 v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파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임의의 함수인데 x가 나타나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kx-오메가-t의 의존성, 왼쪽으로 나타나는 건 kx 플러스 오메가-t의 형태로만 나타나기만 하면 그게 파동이라는 거예요. 단순 조합 파동은 아니지만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는 파동 방정식을 풀면 나오지만 우리 파동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뉴턴의 방정식이나 단순 조합 운동의 미분 방정식은 보통 미분을 쓴 건데 편미분이라고 해서 또 x와 t가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걸 미분하는 거기서도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그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 자 그러면 속력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sin kx-오메가-t의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위상속도를 오메가를 k로 나누면 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줄을 잡아당겼어서 줄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럼 파동 속도는 그럼 줄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양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무식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뉴턴의 법칙에서 하기 전에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차원 분석을 보자. 차원 분석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줄에서 나타나는 물리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장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1차원이니까 이게 줄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데 줄이 무한히 길다고 생각하면 전체 질량이라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위 길이당 질량, 선밀도라고 하죠. 선밀도, 우리가 흔히 뮤라고 써요. 선밀도 뮤.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우리 무한히 긴 거니까 우리 그래서 보면 여기 중력이 없어도 파동이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나타나는 게 잡아당기는 장력, 그 다음에 선밀도 두 개만 있는 것 같네. 장력은 힘이니까 힘은 m 곱하기 a,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차원 mLt의 마이너스 2승. 선밀도는 단위 길이당 질량이니까 m 곱하기 마이너스 요거의 x승 요거의 y승을 곱해서 속도의 차원이 나올 수 있냐, 속도의 차원이 나올 수 있는 x, y를 구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요거의 x승, 요거의 y승. 그래서 속도가 되냐. 그러면 m의 x승, m의 x 플러스 y, m의 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0.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l의 x승, x 마이너스 y가 1이야.
y가 마이너스 1인 머릿속으로 하니까 헷갈리네. m에 관한 걸 보면 x 플러스 y가 0이야. 두 번째 l에 관한 걸 보면 x 마이너스 y가 1이죠. 두 개 더하면 되지. 두 개 더하면 y가 없으니까 두 개 더하면 x가 2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뭐 쉽네. 다 구했네. 그래서 보면 속도는 그러면 스퀘어루트 타우 나누기 뮤의 적당한 차원이 없는 상수 이렇게 주어지겠죠. 차원이 없는 상수는 우리가 차원 분석으로는 못 구하고 실제로 이제 물리현상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물리현상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우리 아까 사인 파동 말고 이렇게 펄스 하나가 탁 그래서 펄스가 쭉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펄스가 묘하게 생겼지만 우리 항상 여기 최고 있는 곳에서 약간 휘어져 있으니까 요 휘어져 있는 게 요거가 원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원을 생각해. 그 원을 생각해. 원점이 반드시 여기 있을 필요는 없죠. 여기 있어. 원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거에 원호의 길이가 델타 L인 줄 요 부분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해 보자 이거야. 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작용하는 힘. 줄이 양쪽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이랑 이쪽 성분은 미안 상쇄가 될 거고 요 밑으로 내려오는 성분만 있겠죠. 내려오는 성분이 뭐야? 요걸 세타라고 하면 타우 이게 뭐야? 사인 테타. 이것도 타우 사인 테타. 두 배의 타우. 근데 우리 델타 L을 굉장히 작게 만들면 세타가 굉장히 작으니까 사인 테타는 거의 테타에 비례하죠. 물론 고창이 있지만 무시하면 그럼 타우 곱하기 2세타야. 근데 이게 바로 2세타죠. 이거 절반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근데 원호의 길이는 델타 L이 원호의 길이는 라디안으로 쓰면 R 곱하기 2세타죠. R 곱하기 2세타야. 그러니까 델타 L은 R 곱하기 2세타예요. 2세타를 R분의 델타야. 힘을 이렇게 썼죠. 그럼 델타 L에 있는 질량은 델타 M 단위 길이당 질량이 뮤면 거기다 길이를 곱하면 질량이죠.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요 물체는 순간적으로 요 물체 요 원에 대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요게 90력으로 돼서 90력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구심 가속도 R분의 B제곱. 그래서 뭐야? 힘은 여기 있는 힘은 타우 곱하기 R분의 델타 L은 R분의 B제곱 A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한 거죠. 양변에서 델타 L을 없애고 R을 없애면 타우는 뮤 곱하기 B제곱이죠. 타우는 뮤 곱하기 B제곱. 따라서 B제곱이 타우를 뮤로 나눈 거라서 이거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B는 타우를 뮤로 나눈 거에 스퀘어 루트.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한 거랑 차원 분석을 한 거랑 타우랑 뮤에 대한 의존성은 맞고 앞에 있는 계수 차원이 없는 상수는 1이라 이거예요. 우리 상수까지 우리 맞추는 다음 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간단한데 항상 우리가 식을 보면 뭔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그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요 뮤는 단위 길이당 질량이니까 이 질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질량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관성이에요. 관성이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죠. 관성이고 여기 있는 장력은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지만 원래 이게 장력이 뭐냐면 원래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다음과 같이 줘서 어떻게 보면은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탄성이 있죠. 그래서 줄이 늘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힘에 대해서 잘 안 움직이려는 관성이 있으면
그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다음과 같이 파동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파동이 전달되려면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은 관성이 있고 탄성이 있어야, 탄성이 있다는 거는 원래 평행 위치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어야만 파동이 갖춰질 때 파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좋았어. 그러면 그래서 이게 수면파라고 해서 이렇게 막 전달되면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였죠. 파동이 매질은 자기의 주변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지만 요거를 진동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에너지를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이게 복잡한데 이게 뭐야? X와 Y축이니까 요거는 파동의 진행 방향 X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때 파동의 변이, 파동이 이렇게 주어지고 시간 t가 없다는 거는 t가 주어진 시간에 탁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스냅샷을 찍었을 때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 B 뭐가 차이가 있냐면, A는 제일 멀리 갔으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뭐지? 가속도가 제일 크죠.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죠. 근데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으니까 요 점은 운동 에너지가 제일 적고 매질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탄성 에너지가 굉장히 탄성 에너지가 최대고 운동 에너지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반대로 뭐지? 이게 마치 용수철이라고 생각해 보면 변이는 0이지만 속도가 아주 큰 부분이죠. 여기 운동 에너지가 아주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은 그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부분이든 요 dx 안에, A나 B나 어디든 간에 dx 안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운동 에너지 그 안에 있는 게 dk 2분의 1 dm. 이때는 V제곱을 쓰면 안 되죠. V는 파동의 전달 속도인데, 우리 매질의 운동 에너지는 매질에 있는 고기는 입자가 어떻게 진동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진동을 하는 거는 요 진동하는 속도, 그건 뭐냐면 Y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죠. X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Y에 대한 변이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부호가 0 불쾌하네. 편미분 기호죠. 편미분 기호인데 생긴 게 이런 D는 아니네. 이게 일반 미분인데 이거는 편미분이라고 불러요. 편미분이 뭐냐면 Y가 X와 T의 함수죠. 변수가 하나 있으면 미분하면 그냥 보통 미분을 쓰면 되는데, 변수가 2개, 3개, 100개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래도 미분을 하고 싶은데 그때 미분을 어떻게 정의하지? 다 변하게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는 고정시켜. 아니, 내가 관심 있는 변수만 변화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정시켜. 우리 이런 거를 편미분이라고 해요. partial derivative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주어진 X에 대해서 Y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죠. 요거는 X를 고정시켰다는 건 뭐냐면 X를 상수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서 내가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D면은 이거 뭐라고 읽나요? 뭐 아마 선배들은 뭐 라운드 뭐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것도 그냥 dy dt라고 읽어요. 여러분 그냥 dy dt라고 읽는 거예요. 국제 기준에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 학생이랑 만날 때 이걸 라운드 y 라운드 t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dy dt야. 근데 dy dt라 그러면 그냥 보통 미분 dy dt랑 어떻게 구별하나요?
소리 나는 걸 들어서는 구별할 수 없죠. 쓴 걸로는 구별이 되죠. 근데 소리 나는 걸로도 dydt라고 해서 편미분이라고 강조할 때는 dydt인데 편미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괜히 이상한 뭐 라운드 y 이런 말 우리 앞으로 안 쓰는 거야. dYdt. dYdt. 그래서 이거는 아까 y가 ym 다시 y가 x와 t의 함수니까 ym sin kx-오메가-t x와 t의 함수죠. 그래서 x를 고정시켜 놓고 다시 말해 x를 상수로 놓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그래서 2분의 1 dm짜리 dx의 질량을 dm이라고 하면 dm 곱하기 u제곱, u가 바로 그 변위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dk는 2분의 1, dm은 아까 뭐지? 선밀도, 뮤에다가 dx를 곱하면 dm이니까 dm에다가 요거의 제곱. 양변을 dt로 나눠요. 이상한데요. dt로 나눈다는 건 이게 원래는 k를 t로 미분한다는 거지 dk를 dt로 나눈 거랑 같나요? 같아요. 미분을 취할 때 아주 짧은 시간 dt 동안 dk의 변화 dk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dt가 아무 데도 없으면 여기 있잖아. dx dt. dx dt는 뭐죠? 아까는 요건 y에 대한 변화지만 dx dt 조금 아까 우리 계산했던 위상속도예요. 그건 b라고 썼어. 다음 것이 주어진다 이거야. 그 다음에 사실 그 포텐셜 에너지를 하려면 이제 뭐 탄성 에너지 때문에 해야 돼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거의 반이야.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줘서 이거는 유도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일률 ddt 전체 에너지는 두 개를 합한 거에 대한 미분.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비율이에요. 일률이. 근데 그거는 K를 이렇게 구했는데 K가 요거의 평균값이 얼마죠? 요거를 계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K가 시간에 대해서 막 변하네. 이렇게 해서 사실 요거 사인이랑 코사인을 합해서 이게 앞에 것만 남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어떻게 나왔지? 계산하기 어려우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있는 이게 있어.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 막 이렇게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거 평균 내면 코사인 제곱을 평균하면 얼마죠? 코사인 제곱을 평균하면 얼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코사인 x를 평균 낸다는 거는 주기함수니까 2파이까지만 하면 되죠. 평균 낸다는 거는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랑 같으니까, 근데 부호가 반대니까 코사인 세타를 평균 내려면 0이에요. 그죠? 합하면 한 주기에 대해서 0이니까 무한히 다 해도 다 0이에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안에서 두 번 뭔가 잘못 그리고 있는데 2파이까지면 두 번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잘못 그렸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 2파이까지.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생각하기 어렵나? 이건 주기가 파이죠. 이 안에서 코사인 제곱의 평균값은, 코사인 제곱의 평균값은 그럼 우리 어떻게 되나? 이거 평균값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는
아, 좋아. 주기가 파이니까 제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 그 다음에 평균값은 이거를 파이로, 구간으로 나누는, 이게 바로 평균값의 정의죠. 다시 말하면 그거랑 같은 밑변의 길이가 있는데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의 높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같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θ잖아. 근데 코사인 2θ는 적분을 하면 사인 2θ에 비례하고 사인 2θ는 파이를 집어넣고 제로를 집어넣으면 전부 다 0이죠. 그리고 2분의 1만 있어. 이게 2분의 파이죠. 이게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많이 볼 텐데 코사인 제곱 세타를 뭐 이것저것 해서 평균하면 얼마냐? 2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세타도 평균을 하면 2분의 1이에요. 왜? 코사인 제곱에다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니까. 그래서 요거의 평균은 요거의 반이야. 근데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기여는 평균을 하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반. 평균 낸 거의 2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복잡하지만 결과를 보면 파동 속도에 비례하는 게 당연하죠. 얼마나 빨리 파동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진폭의 제곱. 진폭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전달이 많이 되고, 오메가 제곱. 얼마나 빨리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전달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자, 지금까지 한 건 계산이 좀 복잡하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파동하면 파동은 중첩의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중첩의 원리를 만족하는 게 뭐냐? 파동 하나가 왔어. 또 하나가 왔어.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파동이, 그걸로 생기는 파동은 어떻게 생기는데? 답은 더하면 된다는 거죠. 중첩인 게 슈퍼포지션이라는 하는데, 하나가 오고 두 개가, 물론 이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죠. 그럼 이렇게 다가와서 좀 이상하게 되는데 하고 쑥 지나가죠. 이때 그러면 이 파동 두 개 합한 Y1의 펄스와 Y2에 대한 펄스가 있는데, 이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합쳐지지? 제곱으로 합쳐지나? 삼승으로 합쳐지나? 아니, 그냥 더하면 된다. 중첩의 원리. 이게 중첩이, 그러니까 우리 힘도 중첩의 원리면, 힘이 한 물체에 여러 물체가 있으면 여러 물체가 작용하는 힘은 딴 거 다 없애고 그 두 개 있는 거, 또 다 없애고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생기는 힘을 전부 다 합하는 걸 우리가 중첩이 된다고 하죠. 파동도 하나 있을 경우, 두 개 있을 경우 두 개는 더하면 돼. 세 개 있으면 세 개 더, 네 개 있으면 네 개. 그냥 더하면 된다 이거야. 앞에 개수도 없어. 그냥 1이야.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네. 이것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고요한 연못 위에 돌을 던지면 퉁, 예쁜 물결. 좋았어. 돌을 두 개 던지면 하나에서 나온 파동, 다른 곳에서 나온 파동 두 개가 더하면 되죠. 더해서 생긴 파동의 모양은 더럽게 복잡하죠. 더럽게 복잡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왜 그 물결 무늬 이렇게 보면 어디는 파동이 좀 더해서 더 높아진 데가 있고 어디는 낮아진 데가 있고 그렇죠. 우리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동을 두 개를 더해서 어떤 모양이 생기냐? 파동 두 개를 중첩을 하면 우리가 소위 두 개를 더해서 생기는 묘한 현상들을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아주 생각하기 편하기 위해서 Y1, y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Y2, y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5.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하게 하려면 두 개를 더하려면 요거랑 진폭도 다르고 각 파동수도 다르고 오메가도 다른 일반적인 파동을 더할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복잡해.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다 똑같아. 진폭도 같고 K 오메가도 같고 다만 뭐만 다르냐면 위상 상수 파이만 다르죠. 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그래서 두 개를 더해. 그래서 이거랑 더해. 그럼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A라고 하면 ym sin A 더하기 ym sin A 플러스 5. 오! 고등학교 때 배운 사인 두 개의 합을 곱으로 쓰는 거는 했는데, 옛날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위에다가 답을 써놨죠.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는 2배, 두 개의 합의 반, 코사인 두 개의 차의 반. 이렇게 쓰죠.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생각하기 싫죠. 잘 몰라.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걸 넣어. 물론 y1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고 y2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에요. 똑같은 속도로. 이걸 집어넣으면 2배 y예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2분의 5. 근데 코사인은 뭐지? 2분 함수. 짝함수라 그러나? 그냥 코사인. 코사인 2분의 5인데? 코사인 2분의 5. 잘못 썼네. 2분의 5. 이럴 수가. 2분의 5. 그 다음에 나머지 사인은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반으로 나누면 이거 2배에다가 다시 반. 2분의 5.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역시 두 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을 더하면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죠. 왜냐하면 x와 t가 제멋대로가 있지 않고 항상 kx-오메가 t의 의존성을 가지니까. 근데 위상이 조금 바뀌었네. 한 개로. 반이네. 그래서 그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보면 파이가 요 두 파동을 봤는데 두 파동을 보면 파이 위상상수 파이가 여러 가지 값을 갖는 거. 파이가 0이면 두 개가 똑같죠? 그러면 빨간 거 파란 거가 겹쳐져 있죠? y1과 y2. 파이만큼 바뀌어 있으면 그러면 y1이 이렇게 있으면 파이만큼 여기 플러스 파이면 왼쪽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거죠? 이거를 왼쪽으로 파이만큼 이동. 왼쪽으로 파이만큼. 오. 3분의 2파이면 이게 3분의 2파. 3분의 2파 맞지? 맞나? 내가 얘기한 게 맞나? 우리 하여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 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우선 파이가 0인 경우는 뭐예요? 두 개가 똑같이 겹쳤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겹치면 당연히 2배가 되죠. 자, 이때는 파이가 0이니까 이게 1이야. 이게 1이고 이것도 0이고 2배. 그러니까 진폭이 2배가 된 거예요. 자, 아주 극한적인 파이가 파이인 경우. 파이면은 이거는 사인이니까 요거 없애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니까 다시 말하면 y1과 y2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없어져. 파동 두 개를 더했는데 위상상수에 따라서 아주 진폭이 커질 수 있고 진폭의 최대값이 뭐지? 두 개를 더한 거에 진폭의 최대값이 얼마죠? 이게 1일 때죠. 파이가 0일 때 진폭이 최대예요. 진폭이 최대인 거. 진폭이 최소인 거. 진폭이 최소는 마이너스 2배의 ym이 아니라 진폭은 크기만 보니까 0이죠. 그래서 파동을 위상을 맞춰서 두 개의 위상이 같으면 진폭이 아주 큰 파동이 되고 우리 이럴 때를 두 개가 이제 두 파동이 간섭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파동을 더해서 아주 커지니까 완전 보강, 세게 됐다는 거죠. 보강하는 간섭, 완전 보강 간섭. 보강 간섭,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나? 건설적인, constructive
간섭을 interference라고 해요. 완전, complete. 오, 좋네. 오늘 영어가 좀 되네. complete constructivity. 요거는 두 개를 더했는데 파동 두 개를 했는데 없어졌어요, 파동이. 완전 상쇄 간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로나 위상상수가 제로나 파이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요게 좀 적당히 다른 값이지만 1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EM보다 이거보다는 작고 그렇지만 계속 요거가 있으니까 요거 제로와 EM 사이의 중간 이런 간섭을 우리가 중간의 간섭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 의하면 두 파동의 위상에 따라서 완전 보강 간섭을 해서 파동이 굉장히 커지거나 아니면 완전 상쇄 간섭을 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에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그 중간 정도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럼 그 두 개 합한 걸 어떻게 하냐? 이거 두 개 더할 때 이거 더하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공식 있잖아.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이제 이게 막 크기가 바뀌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인데 두 파동이 YM도 다르고 진폭도 다르고 위상상도도 다른 경우는 두 개를 어떻게 더하나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런 삼각함수 어떻게 쓰는지 다 한 삼각함수를 쓰는 거 다 배웠죠. 그렇지만 그거 하려면 유도하려면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거를 여기서는 놀라운 방법 위상자가 도대체 뭐야? 상자가 위에 있다는 건 아니고 페이스, 위상이 페이스죠. 페이스인데 우리 끝에다가 OR을 붙이면 그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페이서 방법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등속 원운동을 하면 그거에 X축이나 X축에 대한 투영을 하면 진동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X를 고정시켜 놓고 이게 오메가가 양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면 이걸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로 돌리면 그거에 대한 Y축의 투영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가 뭐냐면 Y1이라는 파동을 위상자 평면에 나타냈다고 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등속 원운동을 한 거에 Y축의 투영 혹은 X축의 투영이 단순 조화 운동을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 더 더해. 이것도 그러면은 YM2 같은 오메가로 도는데 요 위상보다 파이만큼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벡터처럼 생각한 다음에 요 두 개 벡터를 더해. 요거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두 개가 더한 거는 요 두 벡터를 더하면 요 벡터죠. 요 벡터가 도는 거에 Y축의 투영을 취하면 그게 바로 두 개 더한 거지 뭐. 그래서 다음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YM1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YM1과 M2 사이 각도가 파이야. 그죠? 그럼 요 크기. 여기가 Y1, Y2야. Y 프라임은 요 길이를 이제 요 삼각형, 이제 기하학으로 바꾸면 YM 프라임, sin KX. 요 사이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안 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나중에 빛도 가시광선도 파동이라고 해서 빛의 간섭을 할 때는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그냥 얘기만 할 텐데. 그럼 이게 정말 유용합니까?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정말 맞나요? 조그맣게 걸 해보죠. YM1과 M2가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M2와 M2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게 베타면 요것도 베타야. 파이는 이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이죠.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죠. 이 베타가 파이죠. 그러니까 베타는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렇게 나누면 ym 프라임은 ym1의 코사인 베타 더해 2배지 뭐. 근데 ym1이 m이고 코사인 아까 베타가 2분의 파이를 했으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아주 가볍게 우리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 본 간단한 경우에는 공식을 쓰시면 그건 아주 간단히 나타나고 ym1과 ym2가 다를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오케이. 조금 아까 파동을 더한 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더했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더했죠.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든 다른 방향으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두 파동이 있으면 두 파동이 겹치면 어떻게 한다고?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중첩 원리예요. y1 y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죠. y2 sin kx 플러스 오메가 t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죠. 마이너스 b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처음부터 진폭도 다르고 k도 다르고 오메가도 다르면 너무 복잡하니까 딴 건 다 똑같아. 진폭 같고 k 같고 오메가 같은데 다만 진행 방향만 다른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해. 아까처럼 더하면 되지. 2배 ym 두 개의 합이 얼마야? 오메가 t가 상쇄되고 2kx니까 나누면 kx. 코사인 차이의 반 오메가 t. 2ym sin kx 코사인 오메가 t. 이건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를 쓴 것처럼 진행 파동이 아니죠. 진행 파동은 항상 요 결합이나 요 결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안 그렇잖아요. x의 함수 곱하기 y의 t의 함수로 주어져 있죠. 이건 진행하는 파동이 아니에요. 진행하는 파동이 아닌데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면 합한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요 값이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적당한 위치를 보면 물론 sin kx가 0이 되는 점들이 있죠. 공간에서. 그게 0이 아니면 요 sin 앞에 게 0이 아니면 또 주어진 x가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보면 요게 진폭이야. 그 진동을 해. 주어진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 보면 진동을 해요. 물론 진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있죠. sin kx가 0이 되는 x에 대해서는 진동을 하지 않죠.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만 쓰면 굉장히 재미가 없지만 그러면 이 진폭이 0이 되는 곳이 어디냐 이런 걸 볼 수 있죠. 지금은 뭐냐면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는 파동을 더하면 진행하는 파동이 아닌 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거 다 한 것 같지. 양쪽 끝을 이렇게 묶어놓고 양쪽 끝을 기타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타줄을 놓고 안에서 툭 튕기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펄스를 주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죠. 갔다가 돌아오고 원래 가는 파동이랑 튕겨서 오는 파동이랑 결국은 둘이서 계속 더해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오는 파동이 계속 더해져서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이 형태로 주어지는 게 양쪽 끝이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되어 있는 기타 줄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이 마치 기타 줄 진동하는 거, 진동하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있죠. 그죠? 진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진동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 파동이랑 이쪽으로 가는 파동이 두 개가 더해져요. 계속 더해지는,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지면 이런 형태의 파동이 생기는데,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가 x가 0, 여기가 x가 L이라고 하면 양쪽 끝이 고정이 돼야 되죠. 양쪽 끝이 고정되면서 양쪽 끝에서는 요게 0, 여기도 0. 그러면서 이제 진동을 하죠.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진동을 하죠. 다음과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진행하는 파동이 아니라 스탠딩 웨이브.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정상파라고 했는데, 정상 상태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서 그랑 헷갈리니까, 스탠딩은 서 있는 거니까 정지 파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죠. 다음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요게 진폭이 0인 부분, 진폭이 0인 부분, 양쪽 끝도 있죠. 혹은 진폭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진폭이 0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K, 요게 0이 되는 거죠. 사인 KX가 N파이가,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사인 N파이가 0수니까, 저 0이니까. 그러니까 N이 0, N파인데 N이 0, 1, 2로 나가는 정수면, 근데 K가 어떻게 되더라? K가 요게 2파이 나누기 람다니까 어떻게 되냐? X는 K분의 N파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K가 2파이분의 람다에다가 N파이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람다의 N.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 끝이 고정이 되고, 요게 만족되는 곳이, 진폭이 0이 되는 곳을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흔히 노드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는 마디. 최대가 되는 곳 배. 최대가 되는 곳은 어디죠? 최대가 되려면 sin kx가 1, 마이너스 1도 되죠. 자, 마이너스 1이어도 진동을 하면 진폭은 크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곳, n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 더해주면 되죠. n이.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렇게 진폭이 최대가 되는 곳을 배, 혹은 노드의 반대라고 해서 엔티 노드라고 해요. 배가 있죠. 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되면 노드가 마디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배가 몇 개 있나? 하나, 둘. 이거는 n이 2일 때죠. n이 이게 보면 이게 한 파장이죠. 이게 한 파장이니까 n이 2일 때 x가 이 전체 길이가 이게 그러면 l이라고 하면 처음 거, 그 다음 거에서 이게 한 파장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거죠. 요거는 이렇게 쓰면
우리 양쪽 요게 다 노드지만 노드인데 뭐냐면 양쪽이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한쪽이 여기를 길이가 L이라고 하면 한쪽을 원점 한쪽을 길이가 L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냐면 이런 다음과 같은 파동에서는 모든 가능한 파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특정한 파동만 가능해요. 특정한 파장의 정지 파동만 가능한 게 어떻게 되냐면 이 양쪽 끝이 반드시 마디가 되는 파동만 존재해요. 그렇지 않는 파동은 여기에 존재할 수 없죠. 그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게 뭐야? 전체 길이가 요거는 저건 반파장, 한 파장 반, 두 파장 이렇게 되는 거니까 L이 2분의 람다의 정수배면 되네. 이때 N은 1, 2, 3. N이 0이면 안 되죠. N이 0이면 아무것도 진동을 안 해요. 저런 파동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 그냥 줄이 있으면 적당하게 뭐 장력이나 선밀도를 조정하면 우리가 임의의 파장을 가진 파동을 보낼 수 있지만 양쪽 끝이 저렇게 고정되어 있는 특별한 조건을 쓰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죠? 양쪽 끝이 마디가 되는 파동만 정지 파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파장이 요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만 요 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걸 더하래.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한쪽 이렇게 했는데 요걸 막 진동을 해서 크게는 안 하지만 요걸 조그맣게 진동을 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동이 일로 이렇게 가. 여기 가서 일로 와. 근데 파동이 두 개를 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파동이랑 반사되는 파동이 있는데 오는 파동 이렇게 오는 파동이랑 가는 파동이 여기서 반사될 때 위상이 첫 번째 거랑 같은가? 이거 똑같은가? 다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 끝이 이렇게 기타 줄처럼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펄스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고정된 게 아니라 요 끝에 고리를 달아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고리와 요 막대 사이에 마찰이 없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끝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단, 단이 끝 단자예요. 여러분들이 뭐 단자 뭐 이렇게 할 때 단자라는 게 터미널을 단자라고 하는데 단이라는 게 그게 한자로 쓰면 끝 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fixed end, 고정단. 요거는 free end, 자유단인 경우를 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나가 봅시다. 여기다 펄스를 하나 딱 보내. 이쪽에서 기타 줄인 경우에 펄스를 하나 여기서 펄스를 이렇게 보내면 펄스 이렇게 보내면 여기 와.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여기 잡아당겨. 잡아당기는데 이 막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난 못 올라가겠는데 하면 어떻게 되죠? 반작용으로 이걸 잡아내리죠. 막 잡아당기는데 난 못 올라가겠어 하면 이 고정된 게 줄을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주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안 올라가는데 하고서 이렇게 내려서 나갈 때는 이렇게 들어왔던 게 이렇게 뒤집혀서 나가요. 자유단인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 올라갈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파동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라? 두 개가 나와서 반사되는 펄스의 모양이 뒤집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집은 거 부호가 반대니까 사인 함수나 이런 거에서 부호가 반대려면 파이만큼
위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끝이 고정된 경우에는, 끝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쭉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똑같은 모양. 끝이 고정돼 있으면 뒤집혀서 나오니까 위상이 파이만큼, 180도만큼 변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다음과 같은 일을 거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지파동이 있는 경우, 정지파동이 있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기타 줄처럼 양쪽 끝을 모아놓으면 이걸 딱 튕기면 튕긴 것 중에 특정한 파장, 양쪽 끝이 마디가 되는 파장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는 거는 이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됐어. 양쪽 끝이 고정된 기타 줄을 탁 튕기면 가능한 파장은 파장이 제일 긴 거, 이거죠 뭐. 양쪽 끝이 마디인 거. 그 다음에 양쪽 끝이 마디면서 가운데 마디 하나 있는 거. 이거 한 파장이네. 반 파장, 한 파장, 한 파장 반. 그러니까 L이 전체 길이가 반 파장의 정수이면 되죠. 자, 반 파장의 정수이면 되니까 요거를 딱 바꿔. 람다는 L에다가 이 L을 N으로 나누면 되죠. 진동수는 우리 F 곱하기 람다가 B니까 진동수는 만약에 우리 요거에 생기는 요 안에 전달되는 속도를 알면, 전달되는 속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요거 잡아당긴 장력이랑 줄의 선밀도를 알면 아까 본 것처럼 타우를 뮤로 나눈 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선속도가 속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V 요거 역수 다음 거지. 그러니까 마디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거고, 이거 마디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이 작아지는 거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타줄을 땅 치면, 여러분이 잘 치지 않으면 이것도 있고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이게 막 섞여서 나오죠. 물론 섞여서 나오지 않게 하나만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이 있을 때 가운데를 탕 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번 쭉 그냥 아무렇게나 치면 이런 여러 가지 음들이 다 섞여서 나와요. 어떤 소리로 치면.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진동수가 언제예요? N이 1일 때죠. N이 1일 때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거. N이 1일 때 요거를 기본 진동수라고 해요. 기본 진동수.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 진동수. F가 N이 1일 때 기본 진동수. 영어로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하죠. 진동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수, 배음, 하모닉스라고 불러요. 배음이라고 하는데 하모닉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섞여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다 섞여서 나오는데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다 섞여서 나오는 걸 톤이라고 불러요. 톤은 화장품의 톤인가? 아니, 이게 음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타 줄도 그렇지만 눈을 감고 혹은 CD에서 나오면 소리를 들으면 이건 기타 소리네, 이건 바이올린 소리네, 이건 피아노 소리네. 그러니까 알죠? 구별을 할 수 있죠. 근데 나오는 진동수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도, 기본 C음을 쳤다고 하면 C음을 딱 쳤는데도 이거는 기타, 이거는 피아노, 이건 바이올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섞이는 비율이 그 악기를 이루는 줄마다 달라서 그래요. 소위 톤이 다르다고 해요. 이게 더해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요거는 나중에 소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요 다음 장에 소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더 보기로 하고. 자, 요 퀴즈 하나만 풀고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줄 A와 줄 B가 있어. 똑같은 줄이야. 똑같은 줄이라는 건 선밀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같아요. 다만 장력이, 잡아당긴 장력이 달라. B가 장력이 더 커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기본 진동수 2배, n이 1, 2, n이 2, 3, n이 1, 3, n이 2, 1일 때 두 개가 같은 공명진동수. 공명진동수라는 거는 그 줄에서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진동수라는 뜻이에요. 이 있는 경우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 생각해 봅시다. 먼저 타오가 나왔으니까 우리 속도를 보면 속도는 아까 우리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똑같은 줄이라고 하니까 뮤는 같으니까 타오 A가 타오 B보다 크면 VB가 더 크네. 그죠? 오른쪽에 있는 줄이 세게 잡아당기면 그 줄을 타고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아까 진동수는 람다 1은 람다 A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길이가 LL이라고 하면 2분의 L의 정수배. 이거는 2분의 L의 정수배. 여기 정수는 이게 1, NA가 1, NA가 2, NB가 3인 경우죠. 다음같이 주셨어. 근데 아까 이게 뭐라 그랬었냐면 F 곱하기 람다가 B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F를 쓰면 람다는 B를 F로 나눈 거죠. 그렇죠? BA. 그러니까 FA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씨, 이게 FA분의 BA면 FA는 BA LNA 2배. 다음같이 주어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잖아. 2배 VB LNB 이렇게 쓸 수 있죠. L은 똑같고. 근데 같은 공명진동수를 가진다면 이게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E는 상관할 필요 없고 L도 똑같이 있으니까 BA NA가 BB 나누기 NB에 이걸 만족시키면 공명진동수가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BA가 BB보다 크다 그랬죠. 같으려면 NA가 NB가 더 커야 되죠. NB가 더 큰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가? 내가 제대로 썼나?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VA가 거꾸로 돼. VA가 이게 비례하지 않는데 내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람다가 이게 맞고 F가 이게 뭐 잘못 쓴 것 같죠? 내가 쓰다 보니 잘못 썼어. F는 맞나? 이게 F VA over FA. 그럼 FA는 이게 맞는데 NB가 내가 뭔가 뭘 잘못 썼네? 이게 맞지? 람다가 이게 맞고 앞에 걸 보면 되지. F가 앞에 걸 보면 NA L VA 이렇게 되네. 나 잘못 썼죠?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죠. 아이씨 왜 이런 걸 잘 못해? 어디서 잘못 쓴 거야? NA 이 이상한데? 2분의 1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앞에 거랑 다르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람다분의 B 람다분의 B로 써야죠. F를
람다분의 V로 써야 되니까. 맞는데? 어쨌든 뒤에 있는 식을 보면 요거야. 요게 같으려면 내가 잘못 썼죠. 이게 NB, VB, 2L이니까 NA, VA가 NB, VB인데, 그러니까 VA가 BB보다 작으니까 NA가 더 큰 걸 찾으면 되죠. 1, 2, 2, 3, 1, 3, 2, 1. 요거만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이게 왜 틀렸지? 헷갈리네. L이랑 람다랑 바뀌었나? 여기서?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가 헷갈렸어. 이게 바뀌었지. 이게 L이고 이게 람다이죠. 그래서 나 바뀌었죠.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문제를 보죠. 강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